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해서 이제 내용을 쭉 봤는데 사실 막상 보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매입하기 전에 계획서 좀 작성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 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근생 건물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냐는 얘기예요. 결국은 좀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하나 있는데, 상가 취득 후 일부 임대, 우리가 직접 사용을 하는 목적 있을 때는 거기서 추가를 또 해야 돼. 임대 계획서를 작성해야 돼. 어떻게 임차를 놓을지에 대해서까지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화돼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이 4억 일부 쓰면서 임대 사업을 하신다면은 아마 허가는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임대 계획까지 좀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과연 우리 고객들은 사시는 분들과 파시는 분들로 나눴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 저희는 세밀하게 들어가야 돼요. 고객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거는 사시려는 입장에서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사시려는 분들이 두 개가 있어요.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 그렇죠. 두 번째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쪽을 사시를 못해요. 사실 허가가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자가 목적으로 사용하실 분들만 우선 얘기를 먼저 드려봐야 된다는 얘기. 사실 분들한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자가 목적으로 사실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봐요. 사실 분들은 사실은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토지거래 논술시험만 잘 보면은 건물을 사실 수가 있어요. 네. 정말 순수하게 본인 사용 목적으로 하신다면, 그래서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다가구 주택을 목적으로 하신다면은 그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대출이 없이 현금으로만 투자를 해서 다가구 주택을 사시려는 분은 위에 직접 거주를 하면은 나머지 임대사업하는 거에 대한 허가도 크게 문제 없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살 때 뭐가 있어야 돼?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잘 안 나오잖아요. 아시다시피 주택이. 그러니까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시면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보증금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대출을 안 받아도 사실 수 있는 매물들이 전세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로 거주하시면서 임대사업을 하시는 것도 건물 관리도 그렇죠.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못 들어, 자가 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실 수가 있고 허가가 나올 수 있고, 이것도 지금 다 확인이 된 내용이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네, 투자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허가가 안 나오고 이용계획서에 논술시험 볼 때 투자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탈락이죠. 바로 탈락입니다. 그러면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아야 되냐, 아니면 1년 버티느냐인데, 그렇죠.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실 지금 대출이 이제 뭐 시설자금 대출 외에는 쉽게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금액을 조금 낮춰서라도 파셔야 돼. 그럼 그런 게 급매물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아까 말했듯이 두 가지요. 실사용 목적으로 사용하실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급매물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제가 우려되는 거는 과연 이 건물주 중에 그런 분들이 특히 잠실, 청담, 삼성동 얼마나 계실까, 대치동 쪽에. 그러다 보니까 매물을 나오는 거는 거의 희박하다. 200~300개 정도의 매물을 이 지역에 갖고 있으니까 다음 달까지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파시는 분 입장에서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어져 가는 것도 좀 보시고, 그렇죠. 그 덜미로 이제 금액 가격도 반영도 해놓고, 옥상 가서 만원경 보고 건물에 요 정도 올라왔네. 완벽한 호재가 있어요. 이쪽은 더 비싸질 것 같아요. 최대한 버티시면은 이쪽 지역에서 무조건 투자 수익은 노리실 수 있다. 기존 건물주들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정말 엄청 버티시냐, 아니면 급해서 안 팔려서 금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 한번 꺾느냐. 네네. 그냥 정말 운 좋아서 그냥 시세대로 내놨는데 정말 사용 목적자가 있어서 팔렸다. 그건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외 지역도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뭐 살짝 벗어나 있는 논현동이라던가. 그래서 저는 그 외 지역도 사실 이쪽을 투자하시려는 분들, 사용 목적이 아닌 투자자분들은 주변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주변 땅값도 당연히 올라가게 된다. 풍선 효과로. 서울 전 지역에 있는 집가는 전체적으로 오를 거예요. 시에서도 국가에서도 이쪽을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주변 지역도 이렇게 묶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시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셨다면은 지금 시기에서는 최대한 빠른 결정을 하시고 과감하게 결정을 하시고, 실제로도 저희 회사 앞에도 주차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거래들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현재 시장 분위기가 정말 궁금하시다면은 이거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댓글이나 연락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